자, 지금부터는 지수의 확장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 어떤 얘기를 해나가게 될지 이 챕터에서 공부할 내용을 개괄적으로 쭉 소개하는 시간 가져볼 건데, 자, 지금 하는 얘기가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지수의 확장에 대해 자세한 내용 하나씩 공부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자, 지금 얘기를 잘 들어봐 주세요. 우선 표 첫째 줄부터 봅시다. 밑이 실수이고 지수가 자연수라고 돼 있는데, 자, 밑이 실수고 지수가 자연수인 그런 수에 우리 익숙하죠? 이런 수를 많이 봐왔을 거예요. 실수의 자연수 제곱, 실수의 자연수 제곱 같은 수를 많이 봐왔을 거고, 이 수들에 대해서 값을 생각해 보라 하면 우리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밑이 이 지수 자리에 위치한 수만큼 곱해진다라 생각해서 마이너스 4 3번 곱하면 마이너스 64 되니까, 자, 얘는 마이너스 64와 같은 수다라 생각할 수 있고, 0의 제곱은 0 2번 곱한 0과 같은 수야라 볼 수 있고, 2의 세제곱은 2 3번 곱한 8 되죠. 그래서 얘는 8과 같구나라는 거 생각해 줄 수 있고, 2의 4제곱은 16과 같은 수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지금 많이 봤던 상황이고 익숙한 상황이니까 어렵지 않게 생각해 줄 수 있을 텐데, 이제 익숙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이 챕터의 제목처럼, 자, 지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의 범위를 확장을 좀 할 거예요. 지수의 범위를 확장하며 생각을 할 건데, 어디까지 확장하냐? 실수 범위까지 확장하며 생각할 겁니다. 자, 그 말은요, 이 지수 자리에 이제 더 이상 이런 자연수만 오는 게 아니고, 자연수가 아닌 0, 혹은 음의 정수, 혹은 정수 아닌 유리수, 혹은 무리수가 오는 상황도 좀 보자는 소리고, 이런 수들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자, 본 적도 없고 고민해 본 적도 없겠죠. 그런데 이번 챕터에서 이런 새로운 수들을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자, 그럼 수직선과 옆에 있는 2의 x제곱이라는 식 보면서 이번 챕터에 관한 전반적인 얘기 좀 더 이어가는데, 이 수직선을 x축이라고 봐주세요. 이번 챕터에서 뭘 공부할 거냐? 자, 결론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적어볼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식의 값이 실수로서 정의가 된다라는 내용을 이번 챕터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밑이 2라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하고 생각하자면 이 지수가 임의의 실수인 상황에 대해서 이번 챕터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수직선 위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들이 존재한다는 거 이미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그 실수를 이제 네 그룹으로 한번 나눠 볼게요. 어떻게 나누냐? 자연수와 그 다음에 자연수가 아닌 정수 0 또는 음의 정수,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 자, 그리고 무리수. 이 네 그룹을 통틀어 우리는 실수라 할 수 있죠. 자, 그렇게 실수를 네 그룹으로 나눠봤는데, 이 수직선 위에는 자, 이런 수들이 존재할 텐데, 이 제일 첫 번째 그룹인 자연수가 지수가 되는 상황에는 우리 익숙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세히 얘기를 하지 않을 거고, 자, 이번 챕터에서는 제일 처음에 지수가 0 또는 음의 정수인 상황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런 수들은 다 실수로 정의가 되는 수고, 이 값을 어찌 결정해주면 될지, 자, 이런 수들에 대해 값을 어찌 생각해주면 될지는 이제 얘기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이번 챕터 자, 쭉 진행되면서. 그리고 나서 이번 챕터에서 두 번째로는 자, 지수가 이제 정수 아닌 유리수인 상황을 살펴볼 거고요. 이런 수들도 실수로서 정의가 되는 수고, 자, 이 값을 어찌 생각해주면 될지도 얘기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번 챕터에서 자, 세 번째로 지수가 무리수인 상황까지 챙겨보면서, 자, 이제 지수가 자연수인 상황만 보는 게 아니고 지수의 범위를 정수로 확장하고 또 지수의 범위를 유리수로 확장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지수의 범위를 실수 전 범위까지 확장해 나가면서 이런 수들이 전부 실수로서 정의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임의의 실수가 지수가 되는 상황을 생각해 주면서 새로운 수들에 대해 알아나가는 시간 가질 건데, 이 챕터의 제목이 지수의 확장이잖아요. 그 제목대로 자, 우리 지수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면서요, 실수 범위까지. 그러면서 새로운 수의 체계를 알아보는데, 여기 표를 보면 밑과 관련된 내용이 뭔가 많이 적혀 있습니다. 이 챕터 제목은 지수의 확장이고 지수에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자, 밑과 관련해서 뭐가 이렇게 많이 띄워져 있냐면
기존에 이런 수들을 보면서 자, A의 n제곱꼴의 수를 보면서 우리 지수법칙을 적용하면서 계산을 해왔죠. 자, 그 계산법의 기본 틀 자체는 유지가 되도록 하면서 지수법칙이 계속 유지가 되도록 하면서 이런 새로운 수들을 정의를 해나가기 때문에 이 지수법칙 적용 시에 모순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자, 우리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수는 정의를 하지 않아요. 이런 자, 수에다가 지수법칙을 성립한다 치고 적용하게 되면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언제는 밑이 0이면 안 되고요. 밑이 0이면 자, 이런 수는 정의가 되지 않고 언제는 밑이 양수여야 되고 그래서 밑이 음수거나 이러면 자, 또 정의가 되지 않고 그런 얘기가 이번 챕터 내내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어떻게 알아두면 되냐면 지수의 범위를 실수로 확장해 나가면서 공부를 함에 따라 밑과 관련해서는 제약 조건이 계속 추가가 되면서 밑의 범위는 자, 결론적으로 갈수록 축소가 된다라는 걸 일단 봐두면 되겠어요. 이 무슨 말인지 자, 구체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이번 챕터 내내 이 밑과 관련된 얘기가 이어질 거니까 자, 그때 귀를 쫑긋 세워주시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지수의 범위를 자연수에서 정수로 먼저 확장하면서 이런 수들에 대해 자, 제일 먼저 자세히 공부를 시작할게요. 자, 그럼 이제 지수를 정수로 확장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나가는데 자, 이 지수 자리에 이 정수가 위치한 상황 보게 될 거고 정수라 그러면 굳이 계열을 나눠보자면 자, 자연수가 있고 그 다음에 0이 있고 그리고 자연수에 마이너스 보호 붙인 음의 정수가 있죠. 지금까지는 지수 자리에 자연수가 올 때는 계속 봐왔으니까 익숙할 텐데 자, 이제 지수 자리에 0이나 또 음의 정수가 올 때를 본다는 것이고 지수가 자연수일 때와 달리 지수가 0이나 음의 정수일 때는 밑이 0이면 그런 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와 이때 자, 밑이 실수는 실수인데 그 값이 0이 아니다. 자, 밑자리에 0 아닌 실수가 위치했다. 그 상태에서 0 아닌 실수의 0제곱 또 0 아닌 실수의 음의 정수 제곱은 자, 실수로서 정의가 되는 수예요. 그러면서 그 값을 어찌 결정해주면 될지 자, 우리 하나하나 공부를 해나갈 텐데 0 아닌 실수의 0제곱은 그 값을 1이라 생각해주면 되고요. 0 아닌 실수의 음의 정수 제곱은 역수 형태로 그 값을 결정해주면 됩니다. 요 두 가지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두 가지 약속은 자, 이 두 가지 정의는 이 지수가 자연수일 때 성립하던 지수 법칙이 자, 지수가 정수일 때도 그대로 성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정의에 대해서는 곧이어 배경 설명이 자, 차근차근 이어질 거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 밑이 0이어서 안 되는 이유 밑과 관련해서 이렇게 제한 조건이 따라붙는 이유도 자, 곧이어 자세히 또 함께 설명을 해 볼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정의를 일단은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준 채로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예시를 좀 볼게요. 지금 밑이 0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지수 자리에 0 올라와 있죠. 자, 그럼 얘네들은 그 값이 1이다라 생각해주면 돼요. 밑이 지금 0 아닌 실수고 자, 0제곱 돼 있으면 얘네들 실수로서 정의가 되는 수고 자, 1과 같은 수예요, 전부. 그리고 밑이 지금 0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지수 자리에 음의 정수 올라와 있죠. 자, 그때는 값을 역수 형태로 생각해주면 된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얘는 자, 어떤 수인지 생각을 해주자면 2의 세제곱 분의 1과 같이 자, 그 값을 생각해주면 돼요. 2의 세제곱 8이니까 얘는 8분의 1과 같은 수예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2제곱 자, 이때는 마이너스 3의 제곱 분의 1과 같이 생각을 해주면 되고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니까 자, 얘는 결론적으로 9분의 1과 같은 수입니다. 이렇게 0 아닌 실수의 음의 정수 제곱 또 0 아닌 실수의 0제곱은 자, 실수로서 정의가 되는 수고 이 지수가 자연수일 때와 차이점이 있다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 밑이 0일 때 차이점이 좀 있어요. 밑이 0일 때 지수가 자연수면 그 값이 정의가 됩니다. 실수로서. 예를 들어 0의 세제곱은 0 3번 곱한 거니까 0이에요. 자, 0의 5제곱도 0이에요. 0 5번 곱하면 0이니까.
그렇게 0의 자연수 제곱은 실수로서 정의가 되죠. 근데 자 0의 0제곱, 0의 음의 정수 제곱 이런 수는 정의가 되지 않고 이런 수는 존재하지 않는 수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지수가 자연수일 때 성립하던 이 지수 법칙이 지수가 자연수가 아닌 정수, 그러니까 0이나 자 음의 정수이더라도 여전히 성립할 수 있도록 생각을 좀 해줄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약속을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 자 좀 살펴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n이 양의 정수라고 좀 생각을 해줄게요. 자 n이 자연수라고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n은 음의 정수 맞죠? 그래서 이 자리에 0이나 음의 정수가 위치하는 상황에 대해 생각을 할 거고, 그때도 이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자 깔고 좀 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식들 보면 밑이 다 A죠 지금. 그 밑 A가 자 0이 아니라는 전제를 좀 깔고 갈 겁니다. 밑 A가 0이 아니라는 자 전제를 깔고 갈 거고, 이렇게 가정을 깔고 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곧 설명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하튼 밑이 0이 아니란 가정하에 자 이제 m이 0인 경우 생각해 볼게요. 지수 자리에 0이 위치하더라도 자 이 지수 법칙은 계속해서 성립한다는 가정하에, 그럼 밑이 같은 상황에서 자 지수끼리 더해서 지금 둘의 곱을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a의 0 플러스 n제곱은 정리하면 a의 n제곱이고, 처음과 끝을 봐주세요. 자 a의 n제곱은 지금 0이 아니거든요. 밑이 0이 아니란 가정하에 그 0이 아닌 수를 자연수부 자 제곱하게 되면은 얘는 0이 아닙니다. 자 a의 n제곱 0이 아니에요 지금. 그 상황에서 a의 n제곱에다가 a의 0제곱을 곱하면 a의 n제곱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 등식 성립하자면 a의 0제곱은 1이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a의 0제곱은 1이라고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지수 법칙이 지수가 0인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밑이 0이 아니란 가정하에 0 아닌 실수의 0제곱은 1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가는 바고, 대단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자 지금 n이 자연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n은 음의 정수예요. 지수 자리에 음의 정수가 위치할 때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m이 자 마이너스 n이라고 자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좀 하고 봐줍시다. 밑이 같은 상황에서 곱을 처리할 때 지수끼리 더해 처리할 수 있죠. 자 근데 지수끼리 더하게 되면 0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밑이 0이 아닌 상태에서 0제곱은 1이다 라고 우리 그 결과를 약속하고 왔으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1이다 라 할 수 있겠죠. 이 지수 법칙이 여전히 성립한다는 가정하에. 자 그러자니까 식을 볼게요. 얘하고 얘를 곱했을 때 결과가 1이 나온다는 건요, 얘와 얘가 역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는 지금 2등식 성립하자면 a의 n제곱과 역수 관계여야 되네. 자 그래서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이라고 우리 또 약속할 수 있겠구나 라면서 이렇게 약속을 깔고 갑니다. 지수 자리에 음의 정수가 위치할 때도 자 이 계산룰이 그대로 성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0이 아닌 실수에 대해 0제곱하면 1이고 또 0이 아닌 실수에 대해 음의 정수 제곱하면 그 값을 역수 형태로 생각하면 된다라고 정의를 두 가지 하고 왔는데, 중요한 거는 밑이 0이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밑이 0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제한 조건이 자 이 정의에 왜 따라붙는 건지 거기에 대해 생각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밑이 0인 경우 자 0의 0제곱은 결국 정의되지 않는다. 그리고 0의 음의 정수 제곱은 또 정의되지 않는다라는 걸 자 정리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일단 요 약속을 자 하게 되는 배경을 좀 생각해 볼게요. 이 등식이 성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자 지수 법칙이 지수 자리에 0이 위치하더라도 여전히 성립할 수 있도록 이런 약속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식을 자 얘랑 같다라는 이 식을 여기로 끌고 와서 이 식에 대해 a가 0인 경우를 좀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a가 0이라 그러면요, 이 식은 어떻게 또 적을 수 있냐? a가 0이라 가정하면 a 자리에 0 적으면서 자 얘는 0의 0제곱이고요 곱하기 얘는 0의 자연수 제곱은 그냥 0이죠. 자
0의 세제곱은 0이고 0의 4제곱은 0이고 0의 자연수 제곱은 0이란 거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 0의 자연수 제곱 0이다라고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A가 0인 상황 생각해 주자면 이런 식이 펼쳐지는데 지금 0의 0제곱 부분을 네모라고 좀 해볼게요. 그러면서 네모의 값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수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네모의 값. 자, 생각해 보자면은 지금 네모의 값으로 가능한 게 너무 많아요. 무수히 많습니다. 얘는 지금 네모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봤을 때 이 방정식의 무수히 많은 경우를 우리는 부정이라 그럽니다. 공부하다 보면 부정이란 용어 은근히 들을 일이 좀 있거든요. 부정 또는 부정형이란 용어가 종종 들려오는 용어일 텐데 이 부분의 값이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네모 자리에 2를 위치시켜도 이 식 성립하게 되고 네모 자리에 3을 위치시켜도 이 식 성립하게 되고 네모의 값으로 적절한 값 생각해 보다 보면 너무 많은 숫자들이 이 자리에 위치해도 되는 상황이고 이 네모의 값이 그러니까 0의 0제곱의 값이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0의 0제곱은 그 값이 정의되지 않는다. 이 0의 0제곱이라는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A가 0이 아니라 그러면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기 위해 A의 0제곱은 1이어야 된다. 이 논리가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서 밑이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는 이런 약속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으로 내려갈게요. 여기도 보면 결국에는 이 지수 법칙이 계속해서 성립할 수 있도록 지수 자리 음의 정수 위치하더라도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약속을 하는 와중에 등식에서 보면 A의 0제곱이란 표현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A의 0제곱이란 표현을 이렇게 식에서 적어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A가 0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A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이 표현의 값이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서는 이미 A가 0이 아니라고 가정이 깔려야 되고 그 가정하에 얘가 1이랑 같으려면 얘랑 역수관계여야 된다는 약속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A가 0이 아닌 그 상황에서 이 약속은 유효하다 보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또 다르게 생각하자면 이 약속을 그대로 끌고 올게요. 만약에 A가 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다짜고짜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 0의 음의 정수 제곱 마이너스 n은 지금 음의 정수입니다. n이 자연수고 0의 음의 정수 제곱은 값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자리에 자연수를 예를 들어 아무거나 좀 위치시켜 볼게요. A가 0일 때도 이 약속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런 모순이 벌어집니다. 얘는 값이 0분의 1과 같다는 건데 0의 자연수 제곱은 0이잖아요. 그래서 얘의 값이 0분의 1과 같다는 건데 이런 수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벌어지기에 A가 0일 때는 이렇게 약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밑이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이 약속도 유효하다는 거 들어봐 두고 0의 음의 정수 제곱 정의되지 않는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0의 마이너스 2제곱 같은 게 정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수는 존재하지도 않고 그냥 없는 수예요. 그 다음에 0의 마이너스 3제곱 같은 거 이런 거 없는 수예요. 정의되지 않아요. 0의 마이너스 5제곱 같은 것도 없는 수입니다. 이런 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0의 0제곱도 마찬가지고 요 사실 잘 정리해 두세요. 우리 지수의 범위를 정수로 확장하면서 0 아닌 실수의 0제곱은 그 값이 1이고 0 아닌 실수의 음의 정수 제곱은 그 값을 역수 형태로 생각해주면 되겠다라고 이 정의들을 살펴보고 왔죠. 이 정의들은 지수의 범위를 정수로 확장하더라도 지수 법칙이 성립하도록 이렇게 약속이 된 거다 보니까 이제는 이 정의들을 바탕으로 지수가 정수일 때도 이 지수 법칙이 성립하게 된다는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지수 법칙을 계산 시 적용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까지 할 겁니다. 밑이 0이 아닌 상황에서 정수 지수에 대해 요 각각의 항목들이 이제 실수로서 정의가 되거든요. 밑이 0이 아니라는 가정 아래 정수 지수에 대해 이런 각각의 항목들이 다 실수로 정의가 되죠. 지수가 0이든 지수가 음의 정수든 지수가 자연수든 밑이 0만 아니면 다 실수 아닙니까 이것들이. 그러면서 그 실수의 계산에 이런 지수 법칙이 계속 성립하겠다는 건데 이 정의들을 바탕으로 지수가 정수일 때 지수 법칙 항목을 살펴보면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 법칙과 내용이 그냥 겹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나머지 항목은 다 내용이 그대로인데요. 이번 항목이 차이점이 좀 있어서 이 부분 좀 짚고 갈게요. 자, 나눗셈 기호 앞뒤로 그 위치한 수가 밑이 같은 상황에서 나눗셈 처리할 때 이제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어떻게 했냐면 자, 앞에 있는 지수랑 뒤에 있는 지수 대소 비교하면서 그 대소 관계에 따라 계산 방식을 다르게 가져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수의 범위를 정수로 확장하면서 우리 이 정의를 했잖아요. 이 정의들을 바탕으로 지수가 정수일 때는 나눗셈 처리하는데 나눗셈 기호 앞뒤로 밑이 같다? 그러면 앞에 지수 빼기 뒤에 지수 하는 방식으로 자, 계산 결과를 내주면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계산 방식을 다르게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예시를 좀 봅시다. 이 나눗셈 할 때 앞뒤로 밑이 같은 상황에서 앞에 지수가 더 크다면 뒤에 지수보다 그때는 그냥 앞에 지수 빼기 뒤에 지수 하는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고 지수가 자연수일 때도 공부를 했었죠. 자, 이때는 여전히 똑같이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상황에서도 이와 같이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앞뒤로 지수가 같아요 지금. 그때도 나눗셈 할 때 밑이 같으니 밑 3 그대로 적고 앞에 지수 빼기 뒤에 지수 하는 식으로 계산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수 부분 계산했을 때 자, 값이 0이잖아요. 3의 0제곱은 그 값이 1이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이 정의를 바탕으로 자, 계산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앞뒤로 지수끼리 같아도 우리 이렇게 계산 방식을 밀고 나가면 된다는 것이고 이전처럼 3의 제곱분의 3의 제곱 해가지고 자, 분모분자 같으니까 약분 후 계산 결과 1이겠지 라는 식으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지수가 지금 더 커요. 그럴 때도 그냥 공통으로 깔려있는 밑 3 적고 앞에 지수 빼기 뒤에 지수 하는 식으로 생각해주면 지수 부분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나오잖아요. 음의 정수가 지수인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의를 하고 왔으니까 그 정의를 바탕으로 3의 마이너스 2제곱은 3의 제곱분의 1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계산 결과는 자, 이전과 같게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전처럼 뒤에 지수가 지금 더 크네? 그러면 3의 4제곱 분의 3의 제곱 약분 후 3의 제곱분의 1이 자, 결과로 그 나오는 게 맞아 라면서 분수 형태로 막 생각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정의를 바탕으로 이제는 이 상황에서도 앞에 지수 빼기 뒤에 지수 하는 식으로 생각해서 답을 내주면 돼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이제 계산 방식을 다르게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거. 그게 지수가 자연수일 때와 지수가 정수일 때의 자, 지수 법칙에 있어 차이점이라 보면 되겠고 나머지 항목은 자, 이전에 보던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 법칙 때 있던 자, 그대로입니다, 내용이. 요 정도 지수 법칙에 대한 내용 정리하면서 자, 지수가 정수일 때 지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계산에 적용해 볼 거예요. 보면은 곱셈에 대해서 자, 또 나눗셈에 대해서 앞뒤로 보면 밑이 같은 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때 곱셈 처리할 때는 지수끼리 더하는 방식으로 결과 처리해 주면 되겠고요. 자, 더해서 지수 부분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이제 지수가 음의 정수여도 자, 뭐 당황할 필요가 없죠. 그냥 4분의 1이다라고 정의대로 계산해 주면 되고요. 자, 그럼 나눗셈에 대해서는요, 밑이 같은 상황에서 그냥 앞에 지수 빼기 뒤에 지수 해주면 된다고 위에서 내용 정리하고 왔죠. 그래서 이 앞뒤 지수 대소 비교할 거 없이 그냥 2 빼기 5 해가지고 마이너스 3 위치시키고 2의 마이너스 3제곱은 2의 세제곱분의 1과 같으니 8분의 1과 같다라고 자, 계산 결과 도출해주면 되겠습니다. 요 1, 2번 항목을 계산에 적용해 본 거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또 밑이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지수가 정수예요. 다 보면은 이 조건에 부합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수법칙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은 요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팎으로 지수끼리 곱해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고 자, 곱해주면 마이너스 6이니까 2의 마이너스 6제곱 지수가 음의 정수인데 역수 형태로 자, 그 값을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수의 곱에 대해서 전체 마이너스 2제곱이에요. 그럴 때는 요 내용 적용해서요. 자, 이렇게 지수끼리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3의 1제곱이라 봐서 이렇게 또 지수끼리 곱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2의 2 곱하기 마이너스 2제곱 그 다음에 3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제곱 둘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지수 부분 계산 맞춰주면 여긴 마이너스 4 여긴 마이너스 2니까 자, 16분의 1과 9분의 1 곱한다 봐가지고 16 곱하기 9는 90 더하기 54 144죠. 그래서 144분의 1이라고 답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이 앞에서 정의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얘기하고 왔잖아요. 근데 이 정의도 중요하지만 이 정의를 바탕으로 지수가 정수일 때 이런 지수 법칙이 성립하니까 자, 계산에다 이 지수 법칙 적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를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사고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